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거기에 공주한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1차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조특위의 명칭과 목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그 결과를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난 1월 3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께서 탄핵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거기에 공주한 사람은 내란의 공범이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지금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 일정이나 증인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1차 준비기일에서 우리가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건,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발했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강선현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당 의원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본회의 12.3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서 기권 또는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리,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으로 이 내란 수괴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